판매자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꿈꾸는 이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대형마트 한한계 신의 한 수가 된 유통회사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커머스의 비율이 전체 소매 거래액 비중에서 40% 정도 매우 높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요, 통계청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이게 수치로 한번 보면 이 온라인 쇼핑 거래액 비중이요, 전체 소매 판매액 중에서 실제 여기는 27%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여행 및 교통 서비스, 문화 및 레저 서비스, 이 쿠폰 서비스 이런 것들 뺀 거라서 실제 온라인 전체 거래액은 소매 판매액 전체의 약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 정도로 사실 온라인 판매, 온라인 쇼핑이 이제는 우리 생활에서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거죠. 예전 온라인 쇼핑이 없을 때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우리들 생활 속에 정말 많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 이 이커머스의 성장, 이커머스의 비율이 높아진 것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예상하실 수 있는 대형마트죠. 이 온라인 거래액은요, 이렇게 늘어나는데 대형마트 거래액은 이 정체 혹은 소폭 하락입니다. 그래서 실제 10년이 지난 2021년도에는 2012년도보다 전체 거래액이 줄어들었어요.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가장 대형마트의 선두 업체인 이마트조차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거죠. 매장 수도 줄이고요. 그리고 매장도 계속 리뉴얼 하잖아요. 어떻게든 뭔가 변화를 통해 가지고 다시 살아나 보려고요. 불과 15년, 20년 전만 해도 대형마트는 정말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2010년 중반부터 이제 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대형마트들이 정말 이커머스 때문에 어려워진 거죠. 대형 할인마트보다는 고가의 제품을 파는 백화점은 그나마 사정이 낫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이커머스의 영향을 받긴 받았습니다. 이 백화점도요, 사실 이 매출이 2010년도부터 쭉 보시면 이 소매 판매액이 그렇게 크게 증가를 안 해요. 그런데 웃긴 건 이 팬데믹 시절, 이 코로나 때문에 확 줄었다가요, 그 다음해인 21년도에는 확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백화점의 매출은요, 명품들이 많이 이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어땠습니까? 해외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백화점 경쟁사인 면세점들, 그런 데서 명품을 못 사다 보니까, 해외 나가서도 명품을 못 사다 보니까 이 명품 수요가 백화점으로 몰린 거죠. 그래서 22%라는 정말 오랜만에 말도 안 되는 성장률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엔데믹이 오면서 다시 성장이 좀 정체된 그런 느낌이 있죠. 백화점 시장도요. 저희 코로나 시기 처음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아예 밖을 못 나갔어요. 무서워서.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밖을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 백화점의 명품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팬데믹 때 코로나 시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사람들 백화점 입구에 줄을 서게 만들었던 게 바로 백화점의 명품 매장이죠. 이커머스 성장으로 대형마트는 정말 좋지 않았고 백화점도 그다지 좋은 건 아니었는데 오히려 팬데믹 때문에 조금 더 반등한 느낌이 있는 그런 백화점 시장.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 백화점 시장은요, 빅3가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그런데 이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는요, 대형 마트를 진출했잖아요. 신세계는 이마트를 만들었고 롯데백화점을 가지고 있는 롯데쇼핑은 롯데마트를 만들었고요. 그런데 현대백화점만 유일하게 대형마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유통 빅3 사 중에서요. 그런데 이게 현대백화점 그룹한테는 신의 한 수가 된 겁니다. 지금 이마트나 롯데쇼핑 그 대형 마트들 보세요. 실적 너무 안 좋죠. 적자 전환했고요. 매장 막 줄이고 있고요. 있는 매장도 막 리뉴얼하고 있죠. 새롭게 어떻게든 매출을 늘리고 흑자 전환을 다시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어려운 시장에 쏙 빠져있던 현대백화점 그룹은 괜찮은 겁니다. 2000년대 초반 이 대형마트들이 막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할 때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그런데 여기에도 현대백화점 그룹이 들어가지 않았죠. 현대백화점 그룹이 아예 처음부터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 대형마트들이 2000년대 초반에 잘 나가니까 우리도 유통 빅3 중에 하나인데 우리도 늦게나마 대형마트 시장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실제 2007년 이마트 출신 이사를 영입하면서 이 할인자원 사업부를 현대백화점 그룹이 만듭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이 사업성을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뒤늦게 후발주자로 들어가서는 이 대형마트가 가격 경쟁이 심한 쪽인데 승산이 없겠는데, 수익성 쪽에서 별로 재미를 못 보겠는데 라고 해서 과감하게 포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현대백화점은 우리가 잘하는 것만 하자, 백화점 사업 이쪽에 집중하자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20년 전에는 왜 대형마트 사업에 안 뛰어드냐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현대백화점, 와 진짜 잘했는데 대형마트 사업 안 뛰어들어가지고 지금 이마트나 롯데쇼핑처럼 고생하지 않는데?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게다가 본인들이 잘하는 사업, 백화점 사업에 집중하겠다라고 했더니 현대백화점은요, 이 빅3 백화점 중에 항상 막내였습니다. 사실은 그 양강은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이었죠. 그런데 2021년도에 이 현대백화점이 여의도에 더현대 서울을 성공적으로 런칭하면서 조금씩 이 백화점 사업의 양강 구도도 조금 금이 가고 있죠. 이 더현대 서울은요, 여의도에 지어졌는데 사실 이 여의도 근처에 백화점이 이미 많았습니다. 현대백화점 목동점도 있고요. 여기 영등포점 롯데백화점도 있고요. 현대백화점 신도리점도 있고, 그 위에 뭐 현대백화점 신촌점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여의도 이쪽에 IFC몰 바로 옆에 더현대서울을, 이 서울에 있는, 국내에 있는 백화점 중에 가장 큰 백화점을 만들게 된 거죠. 현대백화점이 이 더현대서울을 처음 만들 때만 하더라도 의구심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주변에 백화점이 그렇게 많은데 잘 될까? 그런데 결과는요, 완전 초초초 대박이었죠. 이 더현대서울의 매출은요, 2021년 2월 달에 이 매장을 런칭을 했는데 첫 해는 6천억, 그 다음에는 9천억, 그리고 2023년도에는 1조를 넘어서죠. 그래서 2년 9개월 만에 1조 클럽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거는 백화점 매장 중에 가장 단기간, 그 전에는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이 약 5년 만에 1조 클럽을 달성한 게 가장 최단기간이었는데 그거를 무려 2년 2개월이나 앞당긴 겁니다. 엄청난 성공이죠. 그리고요, 이 더현대서울은요, 처음에는 명품 없는 백화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명품의 3대장 에, 루, 샤,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이게 없는 매장이었단 말이죠. 물론 지금은 들어와 있습니다만 처음 시작을 이렇게 했고요. 신진 브랜드들로 많이 채웠었고, 그리고 팝업 스토어,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짧게 계속적으로 컨텐츠가 변하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 놨던 거예요. 이 지하 2층에 이 팝업 스토어 공간이 있는데 이쪽을 가면 매주 새로운 어떤 컨텐츠들이 있다 보니까 같은 백화점인데도 불구하고 갈 때마다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MZ들한테 눈을 끌었던 거죠. 사실 젊은 층들은요, 백화점을 잘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백화점 가면 어른들이 가는 곳, 비싼 곳, 재미없는 곳, 뭐 약간 이런 인식이 좀 있어서인데, 이 더현대서울은 그걸 완전히 깨부셨죠. 백화점이지만 백화점 같지 않은 곳, 쇼핑몰보다도 훨씬 더 트렌디한 곳, 팝업 스토어가 많은 곳, 매번 갈 때마다 바뀌는 곳, 이런 이미지가 바로 더현대서울이었거든요. 이 더현대서울은요, 백화점은 명품이나 VIP 고객들이 먹여 살린다, 이 공식을 완전하게 깨버립니다. 명품 매장 없이도 1조 원이 넘었으니까요. 객단가는 낮지만 고객들한테 체험, 오랫동안 체류하게 하고 중장기적인 어떤 이미지적인 그런 것들을 노린 겁니다. 이 더현대서울의 연령별 매출 비중을 보면요, 20대 이하가 50%가 넘습니다. 이런 백화점이 없죠. 실제 그 외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비율을 보세요. 20대 이하 4.4%밖에 안 됩니다. 이 30대 비율도 현격하게 적죠. 그리고 나머지 40대, 50대, 60대 비중은요, 더현대서울보다 일반 백화점, 현대백화점의 비율이 높죠. 그러니까 더현대서울은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백화점 공간으로 성공을 한 겁니다. 더현대서울 방문객 수 및 평균 구매액인데요, 2021년도는 2,500만 명, 4,400만 명, 그리고 작년 2023년도에는 약 4,600만 명. 그래서 1억 명 방문객을 돌파했어요. 그런데 아까 이 방문객 수는 그렇게 많지만 객단가가 일반 백화점 매장들보단 많이 적습니다. 2021년도에는 32,000원, 2022년도에는 21,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작년도에 약 24,000원 정도까지 올라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객단가가 다른 매장들에 비해서 3분의 1,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이 매출로 봤을 때는 훨씬 높은 매출을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 층들이 가다 보니까 이 젊은 층들이 많이 사는 영패션이나 스포츠 브랜드들, 이런 데들이 마진율이 백화점 쪽에서는 좋아요. 명품보다는요. 명품의 입김이 훨씬 세다 보니까 한 자릿수 수주 정도를 받죠. 그런데 이 영패션이나 스포츠 브랜드 이런 데들은 백화점 측에서 훨씬 많은 수주를 취하거든요. 그런데 더현대서울은 그 패션들 쪽에, 영패션 쪽에 매출이 비중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백화점 입장에서는 마진율이 더 좋은 거죠. 이런 장점도 있는 게 바로 더현대입니다. 이런 현대백화점의 더현대서울의 성공으로 봤을 때, 이 백화점의 이제 경쟁 상대가 서로의 어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쇼핑몰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이 더현대서울 같은 경우 고객들의 어떤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의 여가 시간을 점유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백화점의 경쟁 상대가 넷플릭스나 유튜브 이런 거 아닐까? 고객들이 여가 시간을 뺏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말 유명한 쇼핑몰인 스타필드도 고객들을 어떻게 하면 체류를 오래 하면서 머물면서 돈을 쓰게 할까? 그리고 이마트도 이제 이 스타필드의 성공 때문에 스타필드화가 돼가고 있는 거죠. 더현대서울은 백화점 중에 가장 그 트렌드에 맞는 백화점 매장인 거고요. 이런 현대백화점의 성공 때문에 당연히 실적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전체 백화점의 어떤 매출들이나 영업이익들이 지지부진하고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근데 현대백화점은 6년간 매출이 꾸준히 증가합니다. 물론 요 코로나 시기 때만 빼고요. 요거는 전부 다 그랬으니까요. 영업이익도 뭐 이렇게 낮아졌다가 올라가거나 하지만 다른 백화점들에 비하면 나쁜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 실적을 좀 보면요. 올해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에서 현대백화점만이 백화점 3사 중에 유일하게 영업이익이 증가했어요. 나머지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다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도요. 이 모든 걸 더현대서울의 어떤 성공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정말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현대백화점, 이커머스는 어떨까요? 오프라인은 어떤 트렌드를 잘 맞춰서 고객들 체류 시간을 많이 늘려서 많이 방문시켜서 성공하고 있는데 이커머스는 어떤데? 사실 현대백화점의 이커머스는 망했죠. 여러분들 현대백화점의 온라인 쇼핑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H몰이 있고요. 더현대 백화점 이 몰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누가 구매하나요? 제가 판매자로서도 이 H몰이나 뭐 더현대 이쪽에서 판매해서 제품을 판매해봤던 그렇게 기억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진짜 망한 거죠. 그런데 이 현대백화점 그룹은요, 다행히도 2021년도에 폐쇄몰, 복지몰 1위 업체인 이지웰을 인수합니다. 이 폐쇄몰 복지몰이라는 건 그 직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몰을 얘기를 해요. 뭐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는 워낙 그룹 자체가 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런 몰들을 갖고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기업들 같은데 직원들이 구매할 수 있는 몰들 있잖아요. 일반 네이버나 쿠팡이나 이런 데보다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이런 폐쇄몰. 거기에 1위 업체가 이 이지웰이라는 업체인데 이 업체를 2021년도에 현대백화점이 인수를 합니다. 본인들 이커머스가 망했는데 그쪽에 뭔가 투자하지 않고 경쟁이 조금 덜한 폐쇄몰 쪽 1위 업체를 인수한 거죠. 이것도 지금까지 보면 정말 괜찮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경쟁사던 신세계, 뭐 이마트, 롯데쇼핑 이쪽은요. 이커머스 쪽에서 경쟁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쿠팡한테 경쟁이 되지 않고 계속 실패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대백화점은 그래 그러면 우리는 폐쇄몰 쪽 여기 1위 업체 인수해서 이쪽으로 간다. 경쟁이 덜한 폐쇄몰 쪽을 선택하고 계속적으로 거래액과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유통 3사보다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유통 빅3로 불리는 롯데쇼핑과 이마트 신세계 여기는 막 불이 막 나고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현대백화점만 좀 거기서 좀 떨어져 있는 느낌? 그리고 이커머스도 뭔가 블루오션을 찾아서 잘 폐쇄몰 1위 업체를 인수하고 키우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은 현대백화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현대백화점, 이제 더 현대로 오프라인 유통 판도를 뒤흔들고 있죠. 그리고 이커머스도 폐쇄몰 1위 업체 이지웰로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성장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대형마트를 안 한 게 신의 한 수인 현대백화점 이란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꿈꾸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